요새 쌍용차 이슈가 핫하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여러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 왜 인수하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쌍용차 하면 무쏘, 코란도, SUV의 대명사였고 지금도 SUV에서는 강자로 통하고 있습니다. 99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중국 기업, 인도 기업이 한 번씩 인수되고 나서 버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지만 티볼리가 나와서 회생 가능성까지 봤었는데 몇 가지 악재들이 터지면서 마힌드라가 손절을 했고 결국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회사들 PER을 보면은 4배에서 7배 수준밖에 안 돼요. 이익 대비 저평가입니다. 근데 전기차 기업 같은 경우는 PER이 200배 이상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성장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가 늦은 쌍용차가 매력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 쌍용차를 인수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낮은 시장 점유율, SUV에 편중된 모델 라인업, 거기다가 전기차 부재, 강한 노조, 완전 자본 잠식,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왜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저도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버린 이유는 저는 먹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마힌드라 자체도 인도 대표 자동차 회사입니다. 인도에서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순위에 들어가는 회사기도 하고, 자회사 마힌드라의 마힌드라는 인도 SUV 1위 업체이기도 해요. 당시에 쌍용만 인수한 것도 아니었고 푸조 모터사이클이라던가 포드 인도 공장 이런 것들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굉장히 빠르게 키웠어요.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SUV의 강자인 쌍용차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이걸 가지고 글로벌 업체로 한번 성장해 보겠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SUV가 잘 먹히는 곳이 이제 이란이라던가 사우디라던가 이집트라던가 중동 쪽에서 먹히고 있었는데, 그래서 쌍용차를 인수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기업이 되려고 했는데요. 렉스턴을 인도에서 팔았어요. 근데 평이 안 좋았습니다. 그냥 덩치만 큰 SUV 이런 식으로 애물단지가 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힌드라가 포드 인도 공장을 인수하게 됐죠. 쌍용차 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포드를 가지고 대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 시장 공략도 굉장히 아쉬운데 티볼리가 이란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2016년에.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었죠. 이란에다 막 공장까지 지어서 중동 시장 공략하려고 했었는데 2018년에 이란 제재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란 시장 진출이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동에서는 SUV들이 인기가 많아요. 이제 쌍용차는 그래서 중동 시장을 공략하기에 최적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사우디 진출 이야기도 2017년부터 나왔었거든요. 공장 착공도 있었는데 계속 미뤄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돼서야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중동에서 수출이 순조롭게 된다라고 하면은 쌍용차 회생 가능성이 굉장히 순조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쌍용차가 전기차도 나왔습니다. 전기차가 늦었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은 또 다른 게, 일반적으로 전기차라고 하면은 승용차를 많이 나와요. 그런데 SUV 명가가 전기 SUV를 만들었다. SUV 시장에서는 꽤나 먹힐 수 있다라는 거죠. 잘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로 시장 진입이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면은 쌍용차 회생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계약이 몇 대가 들어왔냐면 3,500대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시트 예감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3월달 출고 대수가 76대가 전부였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해서 봤더니 배터리 팩을 공급받지 못해서 생산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데요. 전자가 공급을 거부했다라는 뉴스 기사인데 사정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오면서 인천 공장을 철수하면서 그렇게 됐다. 배터리 문제로 지금 생산이 좀 차질을 겪고 있지만 배터리가 결국 다른 곳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코란도 전기차인 이 이모션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먹힐 것이냐, 티볼리처럼 다시 한번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회생 가능성의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쌍용은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가진 능력에 비해서 운이 잘 안 따라주는 운동선수를 보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쌍용차를 인수하고 싶은 기업들이 나오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들 중에서 쌍용차 인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물며 자동차 쪽으로 한번 진출을 할 것 같은 기업이 삼성, LG거든요. 근데 둘 다 내색조차 비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현대, 기아조차도 손을 대지 않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악재 5가지 중에서 숫자로 보여지는 악재도 있고 숫자가 아닌 악재들도 있잖아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려해봤을 때 인수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쌍용차 재무제표를 보면은 2년 연속 완전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충원을 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돼요. 3년 연속 지금 수천억 원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수천억 적자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쌍용차 인수대금 같은 경우로 보면 이제 감자를 하면 3천억 정도로 자본 잠식을 벗어날 수는 있어요. 자본금이 7천억이 넘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채권단은 이렇게 되면은 원금 회수율이 너무 낮아집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3천억에 인수하렸잖아요. 에디슨에 대해서 채권단이 비우호적이었던 이유도 그런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도 5천억 정도는 받아야 50% 정도의 원금 회수율이 나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기업에다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1년 2년 동안 적자를 메꿔야 되는 돈도 필요할 거고, 그러면 한 5천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쌍용차를 살리는데 1조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기업들이 이제 에디슨이 무산되고 나자 자신들이 인수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조 단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인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최소한의 돈으로 쌍용차를 인수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정말 쌍용차를 위해서 조 단위의 돈을 투자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어떻게 인수할 거냐면은, 자신들도 돈이 별로 없어요. 간신히 영끌을 해야 인수 자금을 마련할까 말까라는 거죠. 자기 돈도 아니고 재무적 투자자 또는 뭐 전략적 투자자까지 끌어와서 그들 돈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내가 나중에 저거 인수하면은 이렇게 사업을 키워서 당신들한테 원금도 돌려주고 고수익도 보장하겠다. 일종의 인수금융을 쓰는 거죠. 최근 분기에 쌍용차를 보면은 적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중동시장도 잘 풀릴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 전기차도 나왔으니까 만약에 흥행을 이끌게 되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수대금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삼켜가지고 몸집을 빠르게 키울 수도 있겠죠. 과거에 STX 그룹이 그랬잖아요. 범양상선이라던가 성동조선, 조선사, 해운사들을 인수해 나가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해운조선이 초호황이 왔어요. 그러면서 STX 그룹이 재계 1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내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약간의 의심이 가는 게 있어요. 재무적 투자자를 끌고 들어온다라고 말하면은 달콤한 보상을 줘야 됩니다. 큰 돈을 투자하는 만큼 원금 보장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모펀드가 기업들을 인수하고 나면은 투자자들한테 원금을 조기 상환을 해줘요. 그리고 높은 이율로 이자도 지급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도 굉장히 빠르고 고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에게 돈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사모펀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전략을 쓰느냐, 리캡이라는 전략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합니다. 이 리캡이 뭐냐면,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그 회사의 주가를 올리면 시가총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담보 가치가 늘어나겠죠. 그럼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죠. 그리고 대출 이자는 어떻게 마련하느냐, 배당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업을 매각하면은 매매 차익까지 남기고 빠져나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사모펀드들이 이렇게 인수하는 기업들 보면 리캡을 쓰기 때문에 배당금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해 벌어들인 돈보다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모펀드들이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들은 뭐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의 대출 이자를 막는 데 돈이 쓰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쌍용차 시총이 100%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뭘 보고 투자를 하느냐? 쌍용차가 가진 땅을 생각하면은 투자할 만해요. 쌍용차가 가진 평택 공장 부지가 9천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는 삼성전자의 고덕신도시가 있고요. 쌍용차 부지 옆에는 SRT 지제역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GTX 연장 가능성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땅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노른자 땅이죠. 이 쌍용차 부지 옆으로 지금 아파트 단지가 바싹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 이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여기 땅을 팔고 평택의 포승단지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설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 제가 인수한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저 땅 절대 안 팝니다. 그래야 투자자들한테 리캡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근 지제역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평당 1600에서 3000선이에요. 지제역에 가까워지면 3000만원 선, 멀어지면 1600만원 선입니다. 쌍용차랑 가까운 아파트 경우를 봤을 때 1260세대거든요. 평수가 25평, 34평이 주력이고 평당 2천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총 가격 시세가 7,600억이에요. 쌍용차 부지가 여기 사이즈의 3배에서 4배라는 걸 봤을 때 건축가 포함해서 이 땅의 가치는 2조에서 3조짜리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공업 용지를 준 주거지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했었던 게 이 담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근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 담보 가치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개발 제한도 계속 들어올 겁니다. 팔든 안 팔든 이제 이를 담보로 현금을 계속 빼낼 수 있다라는 거죠. 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담보대출 가능액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크게 적자 보지 않고 적당히만 돌려도 현금이 계속 나오는 주머니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돈으로 배당을 계속 내려가지고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회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에디슨이 무산되자 자신들이 인수하겠다고 달려드는 게 아닌가,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일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냥 단순하게 주가를 올리기 위한 블라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기업들은 인수를 시도하겠다라는 자체만으로 손해 볼 게 없어요. 지금 뭐 계약금을 걸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지만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가가 급등하고 나오면은 급락이 오는데 어떤 뉴스로 언제 급락이 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러시아 룰렛 같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지노 같은 주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가가 오르고 상한가에 갔을 때 그 쾌감은 잊을 수가 없지만, 반대로 하한가를 맞이했을 때 그때의 그 고통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